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전기장과 전기력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럼 제가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전기장이 뭐냐면 전기장은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을 뜻해요. 이해갔죠? 그러면 두 번째,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말했던 전기장을 시각화시켜 놓은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게 학습 목표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때는 먼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먼저 어떤 걸 비교를 해볼 거냐면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얘를 접촉력이라고 하는 거, 접촉력,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접촉력이라고 하는 거로 먼저 힘을 구별을 해볼게요. 비접촉력. 자, 그러면 접촉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접촉했다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항상 어떤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과학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했다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요즘 좋아하는 축구를 예를 들어 보면은 축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발로 빵 차요. 그러면 두 개 사람과 공이 접촉돼 있지? 그러면 이 공은 좀 있으면 힘을 받아서 날아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접촉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친다고 했을 때, 이게 테니스 라켓이에요. 테니스를 친다고 했을 때 테니스와 이렇게 테니스 공, 여기 공을 까맣게 그릴게요. 테니스 공도 보면은 접촉에 의해서, 여기 테니스 스트링이 갖는 탄성력에 의해서 이 공은 날아가게 될 거예요. 접촉해서. 이해갔지? 바로 이런 경우도 접촉력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의 주제거리인 비접촉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중력을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 이것도 비접촉력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간의 주제거리인 전하 사이의 문제, 여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 둘 사이도 틀림없이 지구와 달처럼 접촉되어 있지 않은데 힘을 받게 돼요. 이쪽은 접촉이 됐지? 그지? 컨택트가 됐는데 여기는 접촉되어 있지 않는데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전하의 문제, 전기장의 문제를 끝나고 나서 배우게 될 자석의 문제, 여기서 자기장이라고 하죠? 자기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석이 N극과 이렇게 S극이 있다고 했을 때, N극과 S극, 바로 이렇게 자석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비접촉력으로서 자기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접촉력과 비접촉력을 일단 모델을 통해서 구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화를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페르데이가 생각했던 모델을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한번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페르데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대전된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대전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전 물체가 어떤 공간 내에 있어요. 공간 내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공간에 무슨 영향을 줄까? 이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대전된 물체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전하를 놓을게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따가 이걸 시각화시킨 게 전기력선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다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변 공간에 얘는 어떤 이런 식 모양으로 전기장을 또는 전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플러스 전하일 때. 자, 그렇죠? 그러면 일단 대전된 물체는 주변 공간에 전기 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전기장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 얘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다른 대전된 물체를, 그렇지? 다른 대전된 물체를 이 공간에 넣으면 돼요. 다른 대전
대전 물체를 이 공간 내에다가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그 대전 물체를 이쪽을 플러스로 그렸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다가 빨간 색깔로 그냥 플러스 전화라고 쓸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Q에 제로라고 쓸 거예요. 만약에 이쪽 대전된 물체를 Q라고 한다면 여기 Q0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지금 플러스 전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겼지?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상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대전 물체, 근본이 되는 물체, 바로 얘 처음에 공간에 넣었던 이 물체를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스 차지라고 부를 거예요. 소스 차지. 그러니까 원천 전화예요. 원천 전화. 그렇죠? 얘가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대전 물체, 여기에다가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넣은 얘를 시험 전화라고 해요. 시험했다고 해서 그래서 얘를 테스트 차지라고 할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모델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꼭 사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를 해봐야 되겠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 그림이 뭐를 뜻하나 하는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의미 부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다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공간이 있어. 공간 내에 대전된 물체, 소수 차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어냈대. 그런데 이 전기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처럼 시험 전화를 넣으면 돼요. 시험 전화는 이 전화와 원천 전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영자 이렇게 요거를 붙일게요. 자, 시험 전화를 넣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끌려가거나 밀려가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대전체가 주변 공간에 어떤 힘의 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의미 부여를 해봐야 돼요. 그림을 보고, 이거죠? 사고 실험을 하고 이걸 모델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꼭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이제 이 의미 부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 해야 돼요? 맞아요. 얘를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언어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써서 등호를 중심으로 기호로 다시 말해서 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던 이 사고를 수식화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기력을 시험 전화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전기장의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얘는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그리고 이거는 시험 전화예요. 시험 전화. 그리고 얘가 전기장이에요. 이게 전기장의 정의예요. 물론 전기력은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를 스칼라로 나눠줬으니까 전기장도 벡터예요. 이게 전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이해들 했지? 이 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장은 벡터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다시 이번에 구분을 해볼게요. 여기 구분. 그러면 전기장은 제가 지금 벡터장이라고 했어요. 벡터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칼라장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는 이것도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쉬워요. 그러면 여기 구분. 그러면 일단은 벡터장이 있을 거야. 그쵸? 벡터장. 그리고 또 하나 스칼라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칼라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온도장이나 압력장을 말해요. 온도장 또는 압력장 이런 것들은 스칼라장이에요. 그럼 벡터장은 뭘까? 이게 오늘 주제인데 벡터장은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하겠지?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 비접촉력할 때 그쵸? 바로 이것처럼 중력장은 벡터장이에요. 그러면 또 있지? 바로 옆에 그쵸? 여기 전기장도 벡터장이에요. 전기장.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다음 주제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다 배운 다음에 나올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장도 얘도 벡터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구별해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식을 약간 바꿔 써볼게요. 바꿨을 때 우리가 전기력 입장으로 이 식을 쓰게 되면은 전기력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전화에다가 이렇게 전기장을 곱해준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단위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보면은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힘이야. 그러니까 뉴턴, 얘는 단위가 쿨럼이에요. 그래서 뉴턴 퍼 쿨럼으로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기장의 기능을 잘 이해를 했고, 이제 이거를 전기장을 시각화시킨 거, 전기장의 모양을 시각화시킨 전기력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전기력선, 두 번째 거죠. 전기력선. 물론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제목처럼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라고 해서 얘를 력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전기장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기장의 모양을 시각화시킨 거니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전화는 양전화, 음전화가 있으니까 먼저 플러스 전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기장을 시각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는 이렇게 벡터를 공간 내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그림처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똑같이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으로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겼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둘 사이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못 줘요.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쪽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렸다고 한다면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이해갔죠? 그리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지? 대표적인 그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그림. 그거는 뭐냐면 둘 사이가 상호작용을 할 때예요. 여기가 서로 이제 칸막이가 없어져서 두 전화가 만약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그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다른 말로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벡터를 그려주면 돼요. 벡터가 전기력선이지? 전기력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될 테고, 이쪽은 무한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도 한 가지 전기력선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의미부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미부여. 사고 실험을 했으면 꼭 의미부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런 력선이 있을 때 전기장의 방향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전기장 방향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임의의 점, 여기를 줬어.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맞아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위가 높은 쪽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그려주면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만약에 요점을 주면 플러스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려주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선 방향이 될 거예요. 이해갔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이해갔죠? 자, 이걸 이해를 했으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 전기력선은 특징이 있어요. 전기력선은 절대로 얘가 두 개가 교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력선은 절대로 두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절대로 전기력선은 갈라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전기력선이 가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전기장이 오다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세 번째,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전기력선의 세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다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밀도가 큰 쪽이 세기가 세다는 소리예요. 이해갔죠? 전기력이 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만약에 임의로 전기장이 이렇게 전기력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임의의 단면적을 이렇게 정했다고 봐요. 이렇게 정했다고 보면은 틀림없이 A, B를 비교해보면 A와 B를 비교해보면은 A 쪽으로 더 많은 전기력선, 밀도가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기력이 센 거예요. 여기가 전기력이 약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기장 한마디로 딱 표현해봐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을 뜻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을 뜻해요. 이해갔죠? 물론 이것처럼 원천자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전기력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장은 한마디로 표현을 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기력선 또는 전기장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여러분들이 역시 잘 알고 있죠? 전기장의 모양을 시각화한 것이에요. 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맞아요.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심화학습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문제 하나를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제. 다시 말해서 심화학습. 자, 그러면 저는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이렇게 낼 거예요.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리면 되잖아. 물론 똑같이 그리면 되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그냥 마이너스 Q만큼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이거의 2배를 줄 거예요. 이쪽은 플러스 2Q만큼 전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전기력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한번 지금부터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잘들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전위가 이쪽이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벡터를 여기다 붙일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지금 전기력선이 지금 그냥 일단은 숫자를 적게 할게요. 전기력선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똑같이 2배만큼 이렇게 퍼져나가는 전기력선을 그려주면 돼요. 이해갔죠? 이게 2배만큼. 무엇 때문에? 요거하고 요 차이 때문에. 이해갔죠? 만약에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 쪽에서 전하량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오는 전기력선을 그려주면 돼요.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드렸습니다.